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 접하셨을 텐데요. 특히 중랑구에서는 확진자 자녀들까지 전염되며 확진자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주말 사이 서울 코로나 발생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자녀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묵현초 학생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공동 처리를 위한 서북 3구 협의체에 대해 마포구의회가 논의 과정에 주민과 의회가 빠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진 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주택 거주민들의 합리적 분양 전환 등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50년간 방치된 유진상가 지하 하부 공간이 주민에 개방됐습니다.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소모임 공간이 산책로와 연결됐습니다.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초등학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묵현초등학교죠. 어떤 사례입니까? 네, 중랑구 묵현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주말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일가족입니다. 먼저 지난 3일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의 가족 중 한 명인 묵현초 학생이 4일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형제 2명도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받으며 묵현초 관련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랑구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학교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한편 주말에 광화문 KT 사옥에서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강남구 NH농협은행 관련 확진자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감염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키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단 지역별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지역사회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에서 100명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네. 주요 방역 조치로는 실내에 50명 이상, 실외에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세 개최가 전면 금지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도 강화됩니다. 네. 현재는 광주와 전남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도 짚고 가보죠.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6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48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3,1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모두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3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수도권 지역 발생 사례는 경기와 인천 각각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시작된 서북 3구 협의체. 그런데 마포구의회가 서북 3구 협의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추가 반입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의회는 물론 주민들과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 3개 자치구가 서북 3구 협약을 맺은 건 지난해 3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공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갖고 있는 마포구가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서대문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은평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공동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배에서 처리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에서 처리를 하고 생활 쓰레기는 마포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각 구에서 모든 걸 세 가지 시설을 짓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최근 마포구 의회에서 서북 3구 협의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를 비롯해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와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데 협약에 따라 은평구의 생활쓰레기도 장기적으로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쓰레기 추가 반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전혀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게 이유. 실제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 또 다른 의원은 쓰레기 반입은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등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북 3구 협의체에서 쓰레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인데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마포구는 쓰레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은평구의 쓰레기를 받더라도 670여 톤이라는 전체 처리 용량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 산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당시보다 주변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분양 전환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져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주거권 안정과 합리적 분양 전환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부터 조기 분양 전환 신청 절차가 추진됐는데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변 시세가 반영되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가 7년 전 입주 때보다 두세 배 이상 오르면서 사실상 임차인들의 정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첫 번째 법률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노인을 부양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분들의 그 주거권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 주요 내용은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 전환가 책정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 전환에 응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받는 임차인에겐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현행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규정된 분양 전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우선 입주민들이 이제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금융 지원을 도와드리는. 현재 세곡동의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논란에 대해선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제기라든지 또는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강남구청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국토부에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길 겁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이해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일자리 플랫폼 조성과 문화재단의 출범. 지난 2년간 민선출기 송파구에 있었던 변화입니다. 반면 한예종 유치와 각종 지역개발 등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선출기 반환점을 둔 송파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취임 1주년을 맞아 밝혔던 과제, 문화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송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문화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말 20년간 논의만 되던 송파 문화재단을 본격 출범시킨 데 이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석촌호수를 수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아트갤러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위탁 계약이 종료된 음식점엔 공연장과 영화관 등 팝업 스토어식 문화 실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송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곳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힘썼습니다.
온전히 주민들 위한 문화시설인 문화실험 공간 호수를 조성했습니다. 이 밖에 일자리와 청년 주거 등이 들어서는 방이이동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과 위례신도시의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도 성과로 꼽힙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방이동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송파구가 방이동 일대 한예종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해제를 위해선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안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해제 시점도 중요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당면 문제를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풀어가겠습니다. 이 밖에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굵직한 사업들의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민선 7기 송파구의 공약 이행률은 61.3%로 나타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용산구 해방촌 일대의 골목길 경사로와 노후된 계단이 정비됩니다. 공사는 오는 9월 말에 끝납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로에 주택이 밀집돼 있습니다. 남산 아래에 위치한 용산구 해방촌입니다. 찌그러진 플라스틱 물병인데도 곧잘 굴러내려가는 걸 보면 경사로의 기울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사가 심해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은 참 미끄럽고 이 골목에 주민들이 다니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뭐 발도 다치고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은 차들은 못 올라다닙니다. 해방촌 일대 골목길 12곳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게 된 배경입니다. 비탈길엔 미끄럼 방지가 포장될 예정입니다. 또 낡고 깨진 콘크리트 바닥은 재포장하고 단차가 높거나 보행이 불편한 계단은 통석이나 도단 블록 계단이 설치됩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들을 지금 추려가지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청상의 이제 주민 참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또 정비를 할 예정도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산구 해방촌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오는 9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로도 알려진 서대문구 유진상가. 50년간 방치됐던 건물 하부 공간이 최근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공공미술로 재탄생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대형 기둥들과 그 사이에 고여있는 물, 속살을 훤히 드러낸 외벽과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 이곳은 50년간 방치됐던 유진상가 지하 공간입니다. 남북이 대립하던 시절 방호 목적으로 조성됐던 유진상가. 역사를 품은 건물이지만 그 지하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단절됐던 유진상가 하부 공간과 홍제천 산책로가 연결되면서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가 이곳에 예산을 투입해 공공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갔다 오니까 음악도 나오고 조명도 나오니까 애도 계속 쳐다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밝아지고 좋아서 더 애들이랑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250m에 달하는 유진상가 하부 공간에는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8개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려낸 야광 벽화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곳은 영화 상영과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홍제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삶이 또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지하 공간이 이제 단순히 열린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홍제유연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공공미술 작품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홍제천 산책로와 커뮤니티 공간은 24시간 개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8회째를 맞은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출품작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개막식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화려한 축하쇼 대신 영화인들의 온라인 토크쇼. 코로나19는 이번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주 거창한 그런 레드카펫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하지 못하지만은 대신에 이 온라인으로 전 세계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뵐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8회 저희 영화제 주제는 행복한 꿈, 끝없는 상상입니다. 예심을 통과한 187개 작품은 구로 아트밸리와 구민회관 등에서 상영됩니다. 관람객 수는 30명 이내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 각 영화관에는 방역 관리자도 배치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동차 극장 형식의 상영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영화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온라인 토크쇼까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영화제를 취소하지 않은 건 영화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Me and my crew wish you a beautiful and successful festival about your own culture, about people living at the other end of the world, and most of all, you learn to have an own opinion and stand up for it. 한편 이번 영화제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108개국에서 1,8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동구 강일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꾸준했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아기자기한 선반 위에 놓인 장난감들. 한 곳에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노래 연습을 준비합니다. 강동구 강일 2지구의 문을 연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강일지구 일대는 수년간 지속된 택지 개발 사업으로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 인프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만큼 육아에서 청소년, 장애인까지 각계 각층의 복지 수요도 상당했던 상황. 이에 2014년부터 강일지구 일대 커뮤니티 시설 건립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강일 2지구에 위치한 SH공사의 행복주택 상가시설 2개 층 1,100제곱미터 공간에 5개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전문 복지센터를 비롯해 주민 누구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동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일지구 등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5개 구립 시설을 이렇게 커뮤니티로 이렇게 입주시키게 됐습니다. 강동구는 강일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을 감안해 향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스타트업 기관과 참여기업들이 모여있는 역삼로에 강남 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일대를 창업가 거리로 이름 붙였는데요. 이번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까지 가세해 창업가 거리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한 해 300만 톤이 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용 자재 제작과 이를 활용한 전선 지중화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강남구 역삼로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제품 개발과 연구, 판로 개척에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수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그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을 모두 사용해서 좋은 업사이클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 목표입니다. 지난해 12월 창업가 거리로 이름 붙여진 역삼로 일대. 지난 2014년부터 팁스타운을 시작으로 마루 180, 강남 스타트업 센터까지 스타트업 기업의 공간 임대와 멘토링, 투자자 매칭으로
창업 지원 환경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가 국내 최초의 민관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면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강남구와 포스코, 아산나눔재단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시설과 공간 공유와 입주사 교류에 협조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 지원 기관도 여기에 자리 잡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고요. 또 더 많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로 창업가 거리는 전국 스타트업의 15%가 넘는 민관 창업 기관이 밀집하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소액 대출 사업에 나섰습니다. 구는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골목경제지원센터를 통해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시작 3개월 이상의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대출일부터 1년간은 구청이 이자를 전액 지원하며 이후에는 연 2%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주는 본격적인 긴 장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은 잠깐 소나기가 지나가겠지만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장맛비는 일주일가량 계속되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